이따가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써주세요. 요거 녹화한 다음에 배포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나중에 누군가가 타이젠을 배운다 그러면 좀 쉽게 배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요거는 뭐냐면 팽성전투 사진이에요. 항우의 3만이, 유방의 56만 군대를 이긴 거예요. 왜 이겼을까요? 그렇죠. 예, 살인 병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56만에 속할까요? 3만에 속할까요? 되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전시회에 많이 나가고 전시회 지원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나가보면요, 여러분들 만드는 대로 제품을 그대로 사주지 않아요. 해외 바이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맞는 거 골라주세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숙성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숙성을 맞춰 주시려고 그러시면요, 오픈소스 하드웨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요,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잘 쓰자는 얘기죠. 잘 쓰는데 중간 단계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좀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정말 요구하는 그런 난감한 문제들은 진짜 본연의 칩 벤더들이 내세웠던 그런 것들로 해보자라는 뜻으로 했어요. 사실 모험이었어요. 여기 라즈베리 파이도 사실은 밑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여서 이게 상용을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칩을 걔네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칩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 걸로 하려고 그러면 걔네들한테 계약을 따로 맺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라 그러면 그냥 라즈베리 파이 사서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수량이 작은 그런 프로젝트들만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걸로만 해도 문제 없어요. 사실 상용으로도. 그렇지만 미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어들이 바뀌거나 요구사항이 바뀌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타이젠을 가지고 해커톤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저는 인문계생으로서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C하고 C++를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어떤 거든 구조 파악을 잘해야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메인 루프 이렇게 막 돌리다가 갑자기 타이젠의 이코 타이머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엔 연결고리라고 적어 놓은 거는,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요렇게 각각의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밑에 부분에서만 있어서는 사실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때마침 아두이노에서 나노 33이라는 보드가 나왔는데 그 뒤에 백단이 엠베드였어요. 그러니까 아두이노하고 엠베드가 되죠. 엠베드 되면서 그 위에 단에는 그 칩이 뭐였냐면 마이크로칩하고 노르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기 계신 메카솔루션 박상우 씨 그리고 코드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밑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발 밑단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아까 그 56만에 속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6만에 속하지 말고 3만의 정예병에 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 팔러시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코드주가 몇 번 강의를 하셨었어요. 사실은 요 보이는 게 뭐냐면은 위에 게 아두이노고 밑에 게 엠베드예요. 두 개의 코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되게 유사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코드를 따기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나 뭐 이런 거에서 나와 있는 부품들이 오면 그 부품들 코드를 아두이노용 코드를 잘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스펙 시트를 굳이 공부 안 하더라도 쉽게 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서 영상 보시면 돼요.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저희가 과정을 10월
20날인가 그 경에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가 먼저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노르딕이든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상용 버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스탁이 다 떨어졌대요. 나노 33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구할 수 있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었던 그 배경이에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저희는 꾸준히 오픈 소스보다는 상용 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용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밑에 것들을 위에 반영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먼저 저희 이쪽에 주체나 후원 이렇게 하실 때 하셨던 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신플랫폼, 네, 플랫폼이시죠. 최우상 팀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덕케이 시스템, 네, 네, 서비스 클라우드 업체이십니다. 그 다음에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드주, 엠베드하고 타이젠하고 엮어가지고 했었던 그 프로그램 하셨고요. 네, 요렇게 돌아가면서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헬메이커 팀이고요. 이번에는 그 반려동물 CPR을 갖고 나왔었습니다. 안타깝게 입상은 하지 못했고요. 그냥 그 동료분들이 많이 우수상을 주셔서 베스트 리더상 2연패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참여한 미메이커라는 팀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 측정 단위를 1.0부터 2.5 이상까지 세 단계로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미세먼지가 높다 싶으면 여기서 알아서 팬이 돌면서 오토 모드로는 그렇게 팬이 돌고 이제 매뉴얼 모드로도 이렇게 팬이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해커톤을 통해서 뭐 저기 말했던 것처럼 간절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제가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수상을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미메이커 팀의 기술 고문 이준수입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막 나올 때입니다. 그때 막 조립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기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이커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3D 프린터를 주로 많이 저거 하고 있고 그 폴리텍 강서 폴리텍 대학에서 3D 프린터 교육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런 메이커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보여주는 것이 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 전에 사실 올해 그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걸 미리 측정기만 먼저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요번에 그 타이젠에서 하는 종합적인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오가나이즈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기와 그다음에 하드웨어,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연동돼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이게 사실 하나의 시작이죠. 이건 시작이고 모든 것들이 다 아마 연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구현해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한 일주일 밤새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이 친구가 다 했고요. 저는 외형 만드는데 서포트를 좀 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니셜라이즈 온 타이젠 IoT 팀 신호테크 한민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IoT 관련된 아이디어나 제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저희는 수도꼭지랑 이제 스마트 수도꼭지라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 G캠프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고 싶었던 참여하면서 좀 이렇게 간절히 좀 해결하고자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해결하고 어떤 걸 확인하고자 했냐면요. 한국 대기업에서 만든 좀 약간 무겁다는 타이젠과 또 한국 토종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는 누비슨 클라우드가 잘 연동되는지 실제로 저희가 수많은 IoT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연동되고 잘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교육받고 참여하게 됐고요. 예, 그 결과 스마트 수도꼭지를 이제 타이젠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데 실제로 제가 타이젠과 이제 신 플랫폼에 누비스 클라우드 연동시켜 사용해 봤는데 실적으로 제가 이제 누비스 클라우드 앱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수도꼭지의 온도와 또 물의 양과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잘 연동되고 타이젠 프로그램도 잘 연동되고 잘 실행이 돼서 정말 좋은 가장 좀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 뭐 결과적으로도 이제 좋은 상, 최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려상을 수상한 인에어 피플 팀의 강동훈입니다. 저는 한 15년 이상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부터 해서 이렇게 좀 인베디드 쪽 개발을 했었고요. 또 백엔드 인프라 쪽도 좀 코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려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창업 교육이라든지 개발자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탁상용 스마트워치를 변형해서 탁상용 실내 미세먼지 표시 및 측정 장치를 개발했었는데 최초에 제가 이제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 발산을 하고 이제 그걸 기획으로 정리하는 단계를 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디자인 싱킹 하다 보니까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IoT 제품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측정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 받을 때도 지금 해커톤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많이 있고요, 제품이. 근데 그런 제품들과 좀 다르게 기존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형태로 조금 더 스마트한 형태의 미세먼지 표시 장치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 리눅스를 아예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예전에 안드로이드 웨어 쪽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타이젠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타이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번에 처음 이제 해커톤 행사를 하면서 처음 소스도 보고 처음 코딩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쪽도 포팅을 했었고 핵펌 같은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쪽이 이제 그 핵펌 만드는 거랑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유사한데 그래도 제가 타이전 쪽을 보니까 안드로이드 초창기 버전하고 되게 유사하게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편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IoT 기반으로 해서 라즈베리 파이 보드 같은 걸 사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행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그 메이커 스페이스 쪽에 이제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로 모급 제품 좀 뽑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모급 제품을 좀 더 개선하고 이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센서 장치를 단 그 플랫폼 자체를 좀 최적화해 가지고 상품화를 좀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좀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장려상도 수상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레드라이트의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은 나상혁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최근에 좀 화제가 되는 헬스케어 서비스하고 구독알림 서비스를 이렇게 잘 합쳐서 사용자가 딱 필요로 하는 건강 정보를 구독알림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처음에 계획을 했고, 이제 그 구독알림에는 어떤 게 있을까? 뭐 대부분은 위험 정보에 대한 것이라 생각을 해서 위험 정보를 이렇게 보호자나 아니면 본인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단순한 방법으로는 개개인의 맞서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는 뭐 일종의 머신러닝이긴 한데 리니어 펑션을 사용해서
딱 최적화된 정보를 맞출 수 있게끔 지금 거기까지 설계가 돼 있고요. 지금은 일단 심박 센서 연동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개발이 돼 있고요. 지금 데이터 포맷이 완성이 돼 있어서 어떤 플랫폼이든지 연동을 시킬 수 있어서 네. 안드로이드 현재는 데스크탑 윈도우즈 기반으로 돼 있고 클라우드에도 올릴 수 있고 뭐 그래서 추가적인 개발을 더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레드라이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맡고 있는 윤석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뭐 다른 팀들은 뭐 라즈베리파이에 뭐 아두이노로 연결해서 거기서 센서 연동을 하고 뭐 그러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 라즈베리파이 타이젠에서 네이티브로 최대한 센서 연동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시트를 보고 처음부터 뭐 다시 한다던가 뭐 아두이노 걸 참고해서 똑같이 따라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요. 이 친구가 기획 개발 뭐 소프트웨어 개발 맡았는데 제가 옆에서 좀 개발을 하고 이 친구가 디버깅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좀 많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좀 보필해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레드라이트 팀의 하드웨어 개발자 김건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처음 접해보는 타이젠이라는 거를 해보면서 괜찮았던 거는 의외로 이제 이런 기반 C 기반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는 콜백하고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는데도 탄탄하게 되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딥 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가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가디언즈 팀장 박상호입니다. 저는 뭐 앞에서도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메카솔루션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열심히 부품을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솔직히 저희는 그 전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당일에만 진짜 완전 당일에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막 2, 3주씩 하셨다는 거 들으니까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희가 개발하면서 제가 이제 타이젠 코드를 주로 작성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기존에 이제 아두이노나 엠베드 같은 걸 짜보면은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크게 아두이노 보면 셋업이랑 루프 그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안에 타이젠은 거의 셋업이랑 콜백 형식으로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버튼 외부 인터럽트랑 타이머 인터럽트 크게 두 종류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 말 그대로 대기 상태고 무슨 특정 이벤트 발생한 동작하는 소위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나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코드를 짰었고요. 그래서 기존 다른 코드 짤 때랑 조금 느낌이 달라가지고 되게 생소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잘 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마지막에 이제 엔드 단에서 타이젠을 썼기 때문에 BWM 제어랑 버튼 인터럽트 다 받고 원래 소켓 통신까지 올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로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혼자 작동하는 완전 엔드 단 단말로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라즈베리파이랑 바로 시리얼 통신 직결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아예 엔드 단에서 혼자 동작할 수 있게 소켓 단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이 솔직히 엔드 단인데 소켓까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 단말에 비해서 무거운 느낌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IoT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웹소켓 열어주고 하면은 뭐 웹훅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연동되면은 쓸 곳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소했는데요. 나는 그래서 한번 타이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C로 짜라고 하셔서 근데 이제 C로 짜게 되면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짧은데 그걸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기 탑메이커 주제가 이제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조금 유저들한테 쓸 수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걸 많이 못 주신 것 같더라고요. 타이젠을 뭐 이렇게 개발자들이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아두이노나 엠베드 소스를 가져다가 C++로 라이브러리에서 해서 포팅을 다 줘서 어느 정도 공개만 해주면 어떤 생태계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한두 사람이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공개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플랫폼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일단은 저기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서 너무 좋았고요. 그 어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많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제품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았던 게 이제 상용 제품으로 한 1억 대 정도, 이제 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1억 대 정도 팔았다는 어떤 그 경력, 이력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그냥 만들고 쉬운 걸 찾는데, 이제 뭐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경영자라든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타이즌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약간 그런 이제 쓰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만간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개발하면서 먼저 여기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한 7차례, 8차례 정도를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줬던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위키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면은, 좀 자세히 읽어보고 좀 여러 번 읽어보면은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감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타이젠이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 셋업부터 루프까지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영상을 봤는데 좀 약간 너무 뭐라 그러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로고를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GPI라든지 아니면 아이스케어시라든지 이런 그 연결 방법에 대해서는 그 코드라든지 아니면 샘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적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샘플들을 또 잘 응용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범위까지는 커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에서의 동작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는 좀 아직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타이젠 코드 이제 분석하는데 코딩 스타일 따라하고 뭐 로고 쓰는 방법 따라하고 그런 거에 솔직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3, 4주 동안 보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거 타이젠 뭐 크래프트룸뿐만 아니라 타이젠 개발자 사이트, 특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아프니까 개발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솔직히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 블로그 보신 모든 정보가 많이 연계돼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뭐 임대근 대표님께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한 것도 진짜 여러 번 봤고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타이젠에 좀 익숙하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 들고, 앞에서 말씀하신 분 의견 다 동감하고 저희도 심지어 그 아이스큐얼C 그 적외선 온도 센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시트 분석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안 돼서 시리얼 프로토콜을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앞으로 개발해야 될 뭐 센서 붙여서 사용해야 될 뭐 프로그램 개발도 이제 저 같은 소프트 개발업자들이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타이젠의 강점을 믿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변이 확대되면 그런 저희 같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고, 어떤 OS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처음에 저변 확대가 힘들지 그 저변 확대만 되면 충분히 타이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저희 뭐 누비스 클라우드 그 플랫폼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함께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충분히 그런 잠재 가능성이 누비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 그다음에 타이젠도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 바람으로는 예, 타이젠뿐만 아니라 예, 타이젠이 저변 확대가 빨리 돼서 예, 널리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그 일환으로 뭐 저희 같은 개발자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좋은 API들도 많이 만들고 심지어 저희도 RCC 리포 그쪽 리파지토리 거기에 있는 센서도 많이 참고하고 많은 예제를 통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이제 기여하면 또 저변이 확대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 한 달 전에는 이게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 타이젠을 써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비슷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웹상에는 이렇게 많은 이제 단편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뭔가 좀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이번 해커톤 같은 걸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죠. 일종의 한 4주 저 같은 경우는 한 5주 정도씩 이렇게 매주 주말에 제가 지금 창원에 사는데 계속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럼이 있다는 게 되게 도움이 됐었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커리큘럼 전에 이제는 이전 교육을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한 4시간짜리 교육도 있었고 이제 그 풀 동영상 올려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또 따라가니까 조금 더 진입하기가 편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편했고 그래서 처음 하시면 많은 동영상을 좀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에 나온 예제들을 실제 돌려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타이젠 자체는 여기 라즈베리 같은 이쪽에 이제 보드에 쓸 수 있는 확장하는 이 포트를 이용해서 뭔가 응용하는 걸 많이 예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I를 실제 UI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구글링을 해서 영어로 된 문서를 좀 보면서 이렇게 UI를 짰습니다. UI 쪽은 딱히 이렇게 많은 그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라즈베리 쪽에 이제 확장 포트를 이용해서 뭔가 I2C라든지 iSquareC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센서 다는 부분은 예제가 많이 있어서 그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센서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조도 센서 소스를 참조를 해서 저희가 구현하기 훨씬 더 편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서 이제 교육 같은 데서 이게 자세하게 좀 어떻게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기가 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하면은 조금 더 타이젠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다른 이거 말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 말고 다른 큰 문제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동료나 이런 같은 팀원들한테 이제 타이젠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좋은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왜 네가 그 타이젠을 써야 되겠니? 이렇게 왜 그걸 쓰려고 하니? 굳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외국에 있는 이런 오픈소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눅스도 있고 저도 이제 오픈소스를 많이 하는데요. 외국 이제 거의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오픈소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일을 보내면 되긴 한데 실제적인 이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거랑 영어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는 거 저도 해보지만은 그게 시간적 문제랑 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개발한 거니까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다 한국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되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타이젠을 오픈소스 한 그런 타이젠 팀에서 이게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그런 뭐 메일링 리스트도 있고 관련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글로 메일을 보내면 아니면 진짜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한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쓰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점 중에 한 개가 자체적으로 비동기를 지원을 해서 굳이 스레드를 안 쓰더라도 블락킹이 걸리지 않고 작동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센서가 5개 정도가 넘어가는데 사실 지금 몇 개를 제거한 상태고요.
5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매번 리드하고 거기서 블락킹이 걸리고 하면은 제 시간에 데이터를 전송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동기를 지원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스레드 개념이 조금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입문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개발 언어가 네이티브 C다 보니까 최적화의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약간 단점이라 하면은 OS 자체가 무거운 감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패킷을 발송을 주고받거든요. 그게 초당 500회 이상 할 수 있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OS 경량화해서 많은 플랫폼에 올릴 수만 있으면은 충분히 전파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타이젠이란 플랫폼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생소하기도 하고 개발 언어를 C 언어를 써야 돼서 진입 장벽이 높은데 저도 이 해커톤에 참가하면서 타이젠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뭐 타이젠 팀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예제도 따라 해보고 타이젠 공식 개발자 문서랑 위키도 보면서 코드를 짜다 보니까 저도 이게 될까 하는 게 있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해보면은 뭐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되게 엄청 잘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좀 OS 자체가 되게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좀만 가볍게 경량화 작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네이티브 C다 보니까 요즘 다른 교육기관이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게 보통 C 언어를 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입문하는데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타이젠 디벨로퍼 사이트에 이제 가이드가 되게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좀 많이 따라해보고 학습해보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타이젠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 활용 가능해지고 좀 더 범용 가능한 OS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이번에 하면서 주로 썼던 방식이 다들 크래프트룸 보셨잖아요. 그 크래프트룸에서 좀 많은 예제를 한 5개 넘게 다운받아다가 그쪽은 어떻게 썼는지를 다 봤어요. 보고 이제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데 그쪽에 올라가 있는 예제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센서 한 개, 그러니까 뭐 PWM 한 개에다가 뭐 외부 통신 하나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받아서 시도한 게 LED 켜기였어요. 이제 다들 해보시듯이 LED 깜빡이는 거 보고 근데 여기 RGB 3개 있다니까 3개를 켜봐야지 하고 했는데 2개째 시도하자마자 에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포인터로 이제 API 방식으로 해서 접근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걸 제어하는 방식인데 그 처리를 전부 포인터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C++처럼 막 그 모듈 클래스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서 포인터에다 주소 하나 덮어 씌워져 버리면 하나밖에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코드라던가 그런 게 짜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모듈화할 수 있게 하는데 작업을 되게 많이 시간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던 버튼 외부 인터럽트나 PWM 제어하는 거 전부 다 모듈화 시켜가지고 그냥 주소만 넣어주면 알아서 API 오픈하고 다 받아올 수 있게 작업을 좀 했는데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하면 잘 안 쓰는 포인터를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인터를 이렇게 썼지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되게 잘 넘어가서 쓴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타이젠 코드 짜는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디버깅 툴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4가지 종류 뭐 IDE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이것도 옛날에 C를 배우셨던 분들이면은 이제 프린트 F 해가지고 뭐 만들거나 뭐 S 프린트 F에서 만들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C부터 시작해서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요즘
쓰는 뭐 파이썬이나 그런 거는 또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뭐 콤마로 분리를 한다거나 플러스로 합쳐서 구분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정통 C 스타일의 코드를 오랜만에 짜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C로, 결국엔 다 C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디버깅이 꽤 잘 돼 있어가지고 디버깅으로 하나하나 주소값 찍어가 보면서 하니까 그래도 뭐 모듈화하고 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은 또 할만했다 그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계시니까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신 분들이 클라우드가 어땠고 어떤 점 정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클라우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클라우드 연결하신 분. 두 분 정도밖에 없으시네요. 그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그 요번에 타이젠 쓰면서 썼던 플랫폼이 이제 누비슨하고 그다음에 덕케이 시스템에 나온 그 띵스파크 이렇게 두 가지를 썼거든요. 근데 비교라기보다는 일단은 두 가지를 쓰는데 저는 타이젠에 잘 맞도록 그게 코드들이 잘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제가 다른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랑 저는 아두이노 썼는데 아두이노랑 그다음에 타이젠이랑 연동하는 작업, 그다음에 아두이노 상에서 이제 버그 잡는 거 이런 것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띵스파크랑 그다음에 누비슨을 다 연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연동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그만큼 여기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레퍼런스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이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요. 일단 제가 쓰면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누비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앱 인벤터 형식으로 뭔가 앱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양을 바꾼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용자의 그 기호에 맞도록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물론 이거 과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띵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시간의 데이터들을 제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피어리드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면 아무래도 그 타이젠을 활용해서 이런 클라우드 서버라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 이런 것들을 좀 배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저는 다른 누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했고요. 예, 솔직히 공부도 임대규 대표님 그 유튜브 동영상 보고 공부를 한 것도 있고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실적으로도 적용을 했고요. 솔직히 누비슨 클라우드밖에 잘 모르고요. 모르는 게 있고요. 사용하면서 정말 뭐 앱을 간단하게 만들고 진짜 너무나 잘 해놓으셔가지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가장 좋았고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클라우드 연동시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복잡하거나 뭐 했으면 정말 이 프로젝트 못할 뻔했는데 정말로 그런 면에서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어가지고 간단한 뭐 짧은 교육만으로도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당연히 이게 테스트용 버전이라서 좀 지연 시간이 있었던 건 당연히 이해하고요. 테스트용 버전이 아니면 더욱더 지연 시간 없을 거라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될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누비슨이 뭐 이거 저희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앱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사업적으로도 많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하고 계신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또 하고 싶으신 얘기 아니면은 타이젠 팀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있으신 분?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기 전에요. 자, 이제 세 분한테 이제 의견을 들어야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발자들을 지원하겠다. 어떤 면이 좀 잘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심플랫폼의 대표 임대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타이젠 쪽을 저희가 처음에 미팅을 하고 이까지 온 게 한 1년 정도 좀 되었습니다. 오면서 제가 타이젠을 제가 주목을 했고 제가 포커싱을 뒀던 이유가 앞으로의 IoT라든 서비스라든가 IoT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늦게 걸리더라도 언젠가 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오게 될 때 분명히 OS라는 부분이 꼭 필요할 거고, IoT 장비에 디바이스는 점점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IoT에 있어서 OS가 검증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억대 이상 검증됐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이제 나름대로 생태계를 꾸리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저는 되게 좀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기타 등등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이젠을 좀 주목하면서 했던 건데, 근데 타이젠이 모든 걸 다 디바이스를 다 옳다고 볼 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주 라이트하고 작은 디바이스는 OS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딴 걸 쓰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근데 뭔가 약간 헤비하면서 뭔가 기능이 많아질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타이젠 통해서 하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IoT라고 하는 거는 개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이후에 엔드 유저 고객을 맞아야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의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하는 게 IoT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하기는 너무 큰 사업입니다.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죠, 서버도 구축해야 되죠, 앱도 만들어야 되죠. 이건 대기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IoT는 철저하게 협력 체계로 가야지 저는 답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좋은 이제 클라우드도 많고 좋은 제품도 많은데, 여기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혼자서 어떤 서비스 엔드 유저한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잘 협력을 하게끔 그런 협력을 체계로 항상 생각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IoT를 진행해 나갈 때 이제 이게 IoT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끝까지 이게 저희가 이제 수익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IoT는 한번 런칭하고 나서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야지 수익이 납니다. 저희 고객도 잘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의 이제 이 버텨야 될 기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운영된 효율화를 하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잘 창출할 것인가를 좀 그쪽에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외 나머지의 기능들은 최소화시켜서 이제 좀 더 고객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은 분명히 IoT 시대로 오게 돼 있거든요. 누구나 보더라도 언젠가는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오느냐 문제일 뿐일 겁니다. 그때 왔을 때 지치지 않는, 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인 거고요. 뭐 이 얘기도 뭐 저희 같은 플랫폼 서비스 업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도 생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oT라는 게 뭐 5년 안에 올 수도 있고 뭐 10년 안에 올 수 있는데 언젠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 같이 생존할 수 있게끔 협력 체계로 하는 게 저희가 제일 바람입니다. 네. 네. 덕게이 시스템 대표 김종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능 부분에서는 일단 저희가 유료 계정이랑 무료 계정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 거는 다 개인 사용자를 위한 무료 계정이라서 기능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100건으로 제한돼 있고, 시간도 20초 이상으로 서버로 전송하게끔 제한돼 있고, 근데 다양한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전 행사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양방향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지금 추가하고 있고, 이미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 따로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오픈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따로 뭐 저한테 피드백이 온다거나 이런 기능이 없어서 나중에는 어떤 기능이 사용 가능한지 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이런 해커톤이라든지 행사에서는 좀 더 사용자들한테 기능을 좀 더 많이 부여할 수 있게끔 이런 설정을 좀 해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양방향 통신은 현재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니즈가 좀 큰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좀 일반 사용자도 사용 가능하게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드주 장병란 대표고요. 이번에 저도 사실 해커톤 준비하면서 타이젠을 저도 처음 해본 입장이었고요. 이번에 엠베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펌웨어 기반의 오픈 플랫폼이랑 타이젠을 연동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두에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적으로 타이젠에다가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하는 거는 사실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큰 시스템이잖아요. 일단 뭐 CPU도 고가의 좀 굉장히 빠른 클럭 속도를 갖고 있는 CPU고, 메모리도 크고요. 메모리도 뭐 2기가 뭐 1기가 이런 정도의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플래시 사이즈도 굉장히 큰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젠은 어떤 그런 용도의 IoT 노드를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최소 게이트웨이급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취미로 해가지고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이 뭘 하나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만약 상용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엣지 컴퓨팅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즘 화두가 되는 이제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컴플렉스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굉장히 빠른 프로세서와 메모리 공간과 그리고 이제 저장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써야 되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걸 그냥 뭐 리눅스 가지고 내가 해서 만들 거냐, 뭐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써야 될 거냐, 아니면은 뭐 라즈비언 같은 걸 써야 되냐, 뭐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흥미가 가고 좀 이 부분에 좀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일을 한국말로 보내면 한국 개발자가 답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얘기해서 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게 굉장한 강점이고요. 제가 사실 이걸 하면서 직접 개발자들이랑 소통을 했거든요. 해외에 이제 리눅스, 저도 이제 옵소스로 개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해외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원했던 뜻이 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반응이 우리나라같이 빠르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좀 느긋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저도 이걸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오픈 플랫폼 기반의 펌웨어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부분에서 예제를 많이 제공해드리지 못했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만드는 식으로 해서 뭐 나중에 이제 공개했을 때 이제 이쪽에 RTOS를 동작을 시키면서 이쪽에 센서라든지 이런 걸 처리해가지고 타이젠 쪽에 보내주면 그 부분에 연동하는 건데, 좀 이런 실용 예제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대응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타이젠이 좀 약했던 그런 LPWAN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클로징 차원에서 행사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메이커 미트업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성수에 있는 에스팩토리라고 하는 데서 하거든요. 혹시 나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창진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서 자기 작품 전시해보고 싶다. 한 팀만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한 팀 정도를 할 거고요. 최우수 우수팀은 혹시 안 나가세요? 아, 그래요? 나가시. 이거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저희 전시품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창진원에서 이건 이따가 편집할 건데, 창진원에서도 좀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많이 만들었는데 실적을 보여줘야 그래도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저희를 압박하고 있어서 네, 나가 주실 거죠? 네. 그러면 나갈 건가? 나갈 건가? 나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팀 준비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타이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헤디드 쪽 잠깐 이게 헤디드인가? 헤디드가 아니죠. 헤드리스죠. 네, 헤드리스 쪽을 좀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헤디드도 준비할 거고 아까 지금 저희 기반이 좀 없어요. 하드웨어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엠베드하고 저희가 타이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용 쪽을 했었고요. 그 위에 이제 STM이라든지 이런 거 노르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어요. 그 리눅스도 저희가 일부러 리눅스 강의를 조금 앞에다 실어놨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쪽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타이젠 쪽하고는 계속 협업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엠베드 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엠베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사람들 반응이 참담했습니다. 네, 그래서 끔찍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굉장히. 근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책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관심들도 많고 이렇게 됐거든요. 역시 저희만 이제 꾸준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같이 해주는 그런 타이젠 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코워크 해가지고 계속 좋은 프로그램 하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게 한번 익혀두셨던 이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커뮤니티 행사도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코드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마도 예산이 남으면 그런 거 뭐 코드 컨트리뷰션 하시면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그쪽의 것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들을 좀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이거 동원이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